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누우면 귀에서 나는 소리가 자꾸 신경 쓰여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이명이 더 크게 들려요. 이명 때문에 자다가 깨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이명과 불면증이 악순환이 되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오늘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명과 수면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5편에서 우리는 이명과 어지러움의 연결을 배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73세 이정순 할머니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이명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처음엔 밤이니까 조용해서 그런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해졌어요.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피곤해지고, 피곤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명이 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겼거든요. 의료진을 만났을 때 의료진은 이 악순환을 설명해 주었어요. 당신의 이명과 불면증은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악순환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겪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 밤에 이명이 더 크게 들리는지, 왜 이명이 수면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혹시 당신이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수면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73세의 할머니예요. 6개월 전까지는 밤 10시쯤 누우면 아침 6시까지 쭉 자는, 정말 편하게 자는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지난 3년, 정말 오래되긴 했는데 밤이 되는 게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이명이 자꾸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거든요.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월요일 밤, 금요일 밤처럼 특정한 날에만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됐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밤이 그래요. 낮에는 정말 괜찮아요. 낮에는 이명이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아요. 윙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마치 배경음처럼 느껴져요. 다른 소리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침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윙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요. 마치 그 소리가 몇 배로 커진 것처럼요. 그리고 내 머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뭐지? 왜 이렇게 크게 들려? 그럼 저는 자꾸 그 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윙 소리에 집중할수록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요. 마치 악순환이 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그냥 30분 정도 가만히 있다 보면 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1시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윙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언제쯤 없어질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답답해했어요. 자려고 했는데 왜 자지 못하지? 그리고 불안해했어요. 혹시 뭐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이명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결국 밤을 새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4-5번 반복되니까 저는 만성적인 피로에 빠지게 됐어요. 낮에 자꾸 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손자들이 뛰놀면 자꾸 화를 냈어요. 조용히 해. 할머니가 피곤해. 그 후 미안해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피곤하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남편도 걱정했어요. 당신 요즘 자꾸 자다가 깬다며? 응, 이명 때문에. 병원 가봤어? 응, 갔어. 하지만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의료진을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엔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신경과에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보다는 불면증이 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저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이명 때문에 자지를 못해요. 거의 매일 밤이요. 의료진이 자세히 들었어요. 그럼 낮에는 이명이 안 들려요? 아니요,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배경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밤에는 완전히 달라요. 크게 들려요. 마치 제 머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요. 의료진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밤에 깼을 때 다시 자기가 쉬워요? 아니요. 다시 자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 번 깨면 보통 한두 시간을 깨어 있어요. 의료진이 의미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네, 정말 피곤해요. 낮에도 자꾸 졸려요. 의료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요. 의료진이 말씀했어요. 당신의 문제는 이명 자체가 아니라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과 그로 인한 악순환입니다. 의료진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어요. 당신의 경우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생겨 있어요. 의료진이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밤이 되고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새소리, 차소리, 사람 목소리 등등. 하지만 밤에는 이런 소리들이 모두 없어져요. 그러면 당신의 뇌가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내부 신호에 더 민감해져요. 바로 당신의 이명처럼요. 의료진이 계속했어요. 두 번째는 이명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밤에 이명이 더 크게 들린다고 했죠? 사실 이명의 크기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의 주의력이 이명에 더 집중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집중할수록 이명은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것은 신경계의 특성입니다. 의료진이 세 번째 단계를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명이 신경 쓰이니까 자꾸만 불안해져요. 이게 뭐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이 불안감은 우리의 자율신경을 자극해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의료진이 네 번째 단계를 설명했어요. 네 번째는 신체가 전투 모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신체는 자동으로 전투 또는 도주 모드에 들어가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잠을 자기가 불가능해요. 신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신호하고 있거든요. 의료진이 다섯 번째 단계를 설명했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밤을 새우게 돼요. 의료진이 여섯 번째 단계를 설명했어요. 여섯 번째는 피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피곤해요. 신경도 예민해져요. 스트레스도 쌓여요. 의료진이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를 설명했어요. 일곱 번째는 이명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피로는 이명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밤이 되고 또 이명이 신경 쓰이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의료진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당신의 문제는 이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자율신경과 수면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우리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깨어있는 신경이에요. 활동할 때, 집중할 때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은 쉬는 신경이에요. 쉬고
자고 회복할 때 활성화돼요. 의료진이 계속했어요. 정상적인 하루는 이렇게 진행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우리가 활동할 준비가 되는 거죠. 낮 동안 활동하면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교감신경이 천천히 비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체가 쉬고 자는 준비가 돼요. 의료진이 당신의 경우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다릅니다. 밤이 되고 보통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명이 신경 쓰이고 불안감이 생기니까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돼요. 신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신호하는 거죠. 마치 위험이 있는데 자려고 하는 것처럼요. 의료진이 강조했어요. 이것이 당신의 불면증의 원인입니다. 신체가 깨어 있으라고 신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료진이 밤에 이명이 더 크게 들리는 과학적 이유를 설명했어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세요. 밤에 이명이 정말 더 크게 들려요. 하지만 그것이 이명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외부 소음의 감소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외부 소음이 있어요. 차 소리, 새 소리, 사람 목소리 등등. 우리의 뇌는 이런 외부 소음들 사이에서 이명을 필터링해요. 마치 배경음으로 취급하듯이요. 하지만 밤에는 외부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명이 더 크게 들려요. 배경음이 없으니까요. 의료진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주의력 집중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일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등등. 그래서 이명의 주의력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밤에 누우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의력이 자동으로 이명에 집중되는 거죠.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할수록 그것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발가락의 통증에 집중하면 그 통증은 점점 더 크게 느껴져요. 이명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의료진이 세 번째 이유를 설명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신경계의 민감성입니다. 밤에는 우리의 신경계가 더 민감해져요. 이것은 진화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밤은 원래 위험한 시간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밤에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자동으로 더 민감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밤에는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작은 감각도 더 강하게 느껴져요. 의료진이 강조했어요. 결론적으로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밤에 이명이 정말 더 크게 들려요. 하지만 이것은 이명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 변한 것입니다. 의료진이 가장 중요한 조언을 했어요. 당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 가지를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첫 번째를 매우 상세히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명을 싸워야 할 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싸우려고 하고 더 신경을 쓰게 돼요. 대신 이명을 그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건 내 이명이고 나는 이것과 함께 살면서 서서히 개선시킬 거다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의료진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명이 들릴 때, 이명이 들린다라고 중립적으로 인식하세요. 왜 들리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새소리나 빗소리를 듣듯이 말이에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마음이 계속 이명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세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각, 내 몸의 무게, 내 호흡.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료진이 구체적인 연습법을 제시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10분씩 이 연습을 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를요. 이때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라고 의식하세요. 이명이 들리면 그냥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의료진이 두 번째를 매우 상세히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부터 잠자리 전까지 의도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의료진이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어요. 오후 3시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초콜릿, 초록차 모두요. 오후 6시부터는 스크린 시간을 줄이세요. 핸드폰, TV, 컴퓨터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오후 7시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세요. 40도에서 45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요. 의료진이 목욕의 효과를 설명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당신의 신체 온도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요. 이 온도 저하가 신체에 이제 자야 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목욕 후에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세요. 의료진이 음악의 선택을 강조했어요. 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클래식, 뉴에이지 또는 명상음악 이런 장르를 선택하세요. BPM이 60 이하인 음악이 좋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심장 박동을 천천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의료진이 구체적인 음악 추천을 했어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달빛 소나타 또는 명상 음악 같은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 들기 30분 전부터 이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의료진이 명상과 요가를 제안했어요. 가능하면 저녁 7시 30분부터 30분 정도 명상이나 간단한 요가를 하세요. 요가는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의료진이 구체적인 요가 포즈를 제시했어요. 누운 나비 자세, 다리 벽에 기대기, 시체 자세. 이런 간단한 포즈들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의료진이 호흡법을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4-6호흡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예요. 이 호흡법이 신체의 부교감신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매일 이 호흡을 5분씩 하세요. 아침에, 점심 후에, 그리고 저녁에요. 의료진이 세 번째를 매우 상세히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보다는 약간의 배경음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의료진이 배경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화이트 노이즈, 빗소리, 새소리, 파도소리, 숲소리 이런 자연음을 틀어놓으세요. 이런 소리들이 이명을 마스킹한다고 부릅니다. 즉, 이명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의료진이 배경음 앱을 추천했어요. 요즘에는 좋은 배경음 앱들이 많아요. 노이즐리, 마이노이즈, 캄 이런 앱들을 사용하세요. 이 앱들은 여러 가지 자연음을 섞어서 원하는 조합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진이 수면 환경의 다른 요소들을 강조했어요. 침실의 온도는 16도에서 19도가 이상적입니다. 약간 차가운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침실을 조금 어두워야 합니다. 검은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용 안대를 쓰세요. 그리고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심지어 주말에도요. 우리의 신체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으면 신체가 자동으로 준비하게 돼요.
의료진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줬어요. 첫 주는 이렇게 해보세요. 의료진이 날짜별로 설명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루틴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같은 루틴을 따르세요. 아침 6시 30분 일어나기. 즉시 햇빛을 받으세요.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세요. 아침 7시 천천히 호흡하기 5분.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아침 7시 30분 가벼운 산책 또는 스트레칭. 아침 8시 아침 식사. 점심 12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3시 마지막 카페인. 이후로는 카페인 금지. 오후 4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30분 정도. 오후 6시 스크린 시간 시작 줄이기.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 오후 7시 따뜻한 목욕 20분. 오후 7시 30분 명상이나 요가 20분. 오후 8시 부드러운 음악 듣기, 편안한 책 읽기. 오후 8시 30분 배경음 틀기, 침실 입장. 오후 8시 45분 마지막 6호흡 5분. 오후 9시 잠자리에 들기. 의료진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첫 주는 힘들 거예요. 새로운 루틴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당신의 신체가 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면 불면증이 눈에 띄게 개선될 거예요. 의료진이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해줬어요. 처음 3일 변화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루틴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4일에서 7일 약간의 변화가 보여요. 아마도 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거예요. 2주차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이명은 여전하지만 수면이 훨씬 나아져요. 3주차 불면증이 상당히 개선돼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4주차 큰 변화가 나타나요. 아침이 상큼해져요. 낮에 피로도 줄어들어요. 2개월 만성 불면증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이명도 감정적으로 덜 부담스러워져요. 의료진이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 4주를 꾸준히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했어요. 혹시 중간에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명재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의료진이 대처법을 알려줬어요. 만약 어떤 날 밤에 이명이 갑자기 심해진다면 그날은 특별한 대응을 하세요. 침실에서 나가세요. 거실로 가세요. 밝은 불을 켜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침실로 돌아가세요. 의료진이 이것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침실을 나쁜 곳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침실은 휴식과 안락함의 장소여야 해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면 일단 그 환경을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의료진이 추가적인 팁들을 알려줬어요. 혹시 낮에 이명이 신경 쓰인다면 의도적으로 소리를 만드세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또는 그냥 바깥에서 활동하세요. 외부 자극이 많으면 당신의 뇌가 이명을 필터링하게 돼요. 의료진이 또 다른 팁을 알려줬어요. 만약 여전히 불면증이 심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서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수면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영구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생활 습관 개선과 동시에 수면제를 사용하면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신경계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끊을 수 있어요.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3세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정말 어떠셨나요? 이명과 불면증이 어떻게 악순환을 만드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명과 불면증은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은 끊을 수 있습니다. 밤에 이명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이명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력이 이명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명을 받아들이세요. 싸움이 아니라 공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키세요. 저녁부터 천천히 호흡하고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세요. 셋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완벽한 침묵보다는 약간의 배경음이 있는 환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편 목과 어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를 꼭 봐주세요. 이명의 또 다른 원인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나 오래됐나요? 하루에 몇 번 깨나요? 혹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